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가 확인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이 환호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활짝 웃게 했습니다. 예,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오늘장 마감을 봤더니요. 네.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2,000개가 넘습니다. 와. 예, 그만큼 자 오늘 증시 오랜만에 기분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요. 네. 자 이러한 흐름 온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김연호 대표님께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4.5%대까지 급락을 했고 또 미국 임시 예산 하원 통과에 따른 이런 셧다운 우려도 이제 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 역시도 이제 장중에 1,300원 선을 하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외국인 수급 유입에 우호적인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도 좀 반등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김 대표님께서는 반등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한용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지금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은 지금 여전히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 분위기는 일단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시장에서 변동이 있을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머타임 해제돼가지고 개장하는 시간은 정규장은 11시 반입니다. 근데 10시 반에 항상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서머타임 때는 9시 반에 발표를 했지만 이제 1시간 뒤로 밀려서 10시 반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를 합니다. 어제 CPI 발표하고 오늘 PPI 발표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PPI까지 조금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은 더 환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야간에 다 짚어드릴 테니까 어차피 내일 수능이어서 한 10시에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여유 있게 제가 늦게까지 전달 드릴 테니까 한번 카카오 채널에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 전망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첫 번째 핵심 섹터는 바로 한용희 대표의 DDR5 관련주입니다. 자, DDR5가 기대되는 이유. 최근에 보면 HBM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DDR5는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은 아니고 저는 계속 지켜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현물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하면서 좀 호재는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금 유망하게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뭐 HBM도 메모리 쪽이고 DRAM도 메모리 쪽이기는 한데 일단 저는 DDR5가 왜 기대가 되냐면 그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틀면에서는 이제 전력 관리가 조금 효율성이 더 증대가 된다. 왜냐면 DDR4는 전력 관리 수동 소자가 모듈에 탑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판에서 이제 모듈 쪽에서 다 컨트롤을 못 합니다. 근데 DDR5는 이제 그 수동 소자가 탑재를 하면서 이게 전력 효율이 한 25% 정도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서버 업체 입장으로서 전기료가 굉장히 부담인데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ASP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메모리 업계 넘버 3 마이크론이죠.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지금 로드맵 보시면 공격적으로 조금 신제품들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32기가 DRAM 이용해가지고 128기가 DDR5 8000을 모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2025년에 일단 128기가에서 256기가 서버용 메모리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메가 트랜스퍼라고 하거든요. 이게 8800이냐 8000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초당 전송 속도죠. 근데 이게 빠를수록 서버에서는 전송 속도를 빨리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것에 대해서 고용량 고속 메모리를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그 메타라든지 구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다 서버용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조금 있죠. 네. DDR5 관련주들을 기대하시는 이유, AI 발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혹시 대표님들께서는 AI 발전으로 가장 기대되는 미래 기술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아이언맨을 보면요. 뭐 자비스 같은 네. 인공지능 비서가 나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대표님께 이런 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AI 관련해서 기대될 만한 미래 기술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했던 기술들이 현재는 좀 약간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AI가 뭐 통화를 할 때도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기술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이제 AI,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산업이 융합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AI 관련해서는 정말 관심도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AI로 발전되는 미래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요즘 네.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인공지능 저도 참 많이 써요. 네. 자, 그렇다면요. 한용희 대표님께서는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보는 탑픽 종목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DDR5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어제랑 오늘 조금 좋은 시세를 보여줬던 TLB. TLB는 이제 그 기판인데 네. DDR5 기판 쪽인데 예. 이게 서버용 기판하고 노트북 기판하고 데스크탑 기판하고 다 다릅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화면 보시면은 녹색 기판이 있잖아요. 이게 예. DDR5 모듈인데 저게 이제 그 서버용에 들어가는 칩하고 그다음에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칩하고 그다음에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 호환이 안 됩니다. 근데 서버용 기판이 그 좀 더 그 공정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비쌉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서버용 DDR5 매출이 이제 50%까지 올라온 TLB는 저는 조금 DDR5 매출이 올라올수록 저는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전력관리 효율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전력관리 효율에서 수동소자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아비코전자이기 때문에 DDR4 대비해서 DDR5는 거의 ASP가 이제 5배, 6배가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메탈 파워 인덕터를 생산하는 아비코전자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섹터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해당 섹터 이게 3분기 실적 발표된 걸 쭉 봤더니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이 괄목상대하더라고요. 자, 김현호 대표님, 예, 자동차 부품주 왜 준비를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도 현대차 가동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 우려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전망에 따라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비롯해서 전기차 기업들이 좀 가파른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결국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들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이런 수요 둔화 우려는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단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공정 기술을 주목하는 이런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기술에 있어서 이제 다이 캐스팅 기술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이와 관련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이런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제가 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쭉 봤더니 이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률이 2자릿수, 3자릿수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자, 그중에서 김현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의 이제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보 모터스는 이제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를 구성하는 부품, 이런 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기업들에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전년비 255% 상승한 14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자회사인 에이스 기원을 통해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플레이트를 생산을 하고 있어서 현대차의 하이퍼 캐스팅 도입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히든 종목이라서 종목명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 제조에 필요한 이런 친환경차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LG 엔솔량 수주 잔고가 대략 2천억 원 규모로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하락에 따른 이런 저평가된 현재 주가, 거의 이제 신저가 구간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이런 저평가된 주가는 다이캐스팅 기술력과 수주 잔고가 부각이 됨에 따라서 현재 주가는 역시도 반등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현우 대표님의 히든 종목 저평가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솔깃한데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니까 더 솔깃하는데,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에 검색하신 후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DDR5 관련한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